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내용입니다. 진짜 아내는 누구인가? 30년간 완벽한 아내로 살아온 한 여성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놀라운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관계란 무엇인지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대형 장례식장. 정오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치지만 1층 제3호실은 여전히 음습하고 차갑다. 국화꽃 향과 향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김은주는 검은 한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다. 58세, 그녀의 얼굴은 지난 사흘간의 피로로 움푹 패여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단정한 이마에는 걱정과 절망이 새겨져 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모아져 있지만 가끔 떨리는 손가락 끝이 그녀의 내면을 드러낸다. 30년. 결혼한 지 정확히 30년 2개월 15일째 되는 날, 남편 김민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회사에서 야근 중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은주는 조문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인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참, 안 됐다, 정말. 그래도 아내 자리는 끝까지 지켰네. 요즘 여자들 같으면 진작 이혼했을 텐데. 동정 어린 목소리들 사이로 날카로운 시선들이 꽂혔다. 마치 자신이 전시품이라도 된 것처럼. 30년간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의 병시중을 들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자신의 적금을 털어보태기까지 했다. 자신의 꿈이었던 피아노를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다. 김민호 씨 부인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 30년을 바친 헌신적인 아내? 아니면 남편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한 무능한 여자? 은주의 시선이 영정사진 위로 향한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미소 짓는 남편의 모습.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진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미소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향했던 것은? 조문객 중 한 명이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린다. 그리고 돌아서서 친구에게 속삭인다. 저 여자 때문에 집안이 난리였다면서?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래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요즘 여자들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데. 은주의 가슴이 조여온다. 마치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30년간 자신이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 의무? 아니면 단순한 관성? 오후가 되자 조문객이 늘어난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은주를 지나쳐가며 각자의 시선으로 품평한다. 어떤 이는 동정을, 어떤 이는 호기심을, 어떤 이는 판단을 담은 눈빛으로. 저녁 무렵 은주는 화장실에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볼이 홀쭉해졌고 눈은 푹 꺼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이 가장 충격적이다. 언제부터 자신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을까?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다. 김은주, 너는 누구냐? 김민호의 아내? 이수정의 엄마? 아니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높은 하이힐 소리, 그리고 당당한 발걸음.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주의 30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장 제3호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박지연 45세. 까만 최고급 한복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샤넬 백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얼굴은 정교한 성형의 흔적으로 20대처럼 탱탱했고, 몸매는 필라테스로 다져진 것처럼 날씬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에는 당당함이 있었다. 은주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그 당당함이. 지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딱, 딱, 딱.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북소리처럼.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은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다.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함께 있던 그 여자. 30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낸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은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지연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향을 피웠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다. 마치 자신이 진짜 상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은주의 가슴에는 분노보다도 절망이 먼저 밀려왔다.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녀가 부러웠다. 조문을 마친 지연은 돌아서서 상주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은주 옆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저게 그 여자야. 와, 진짜 대담하네. 상주 앞에서 저러면 어떻게 해? 은주는 지연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품위와 인내심이 지금 이 순간 시험받고 있었다. 지연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사진, 심지어 남편이 직접 써준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조문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목을 길게 빼고 사진을 보려 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오후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남편의 직장 동료 한 명이 다가왔다. 그리고 중년의 뚱뚱한 몸을 흔들며 말했다.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정말 사랑하는 건 지연 씨였다고요. 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순간 은주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30년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남편의 동료들에게 그녀는 그저 부장님, 와이프 정도의 존재였을 뿐이었단 말인가. 친척들의 반응은 더욱 잔혹했다. 신우이가 은주의 귀에 속삭였다. 은주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꾸미고 살았어야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네.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요즘 여자들은 절대 이런 거 참지 않는데. 은주가 너무 순했나 봐. 은주는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존재 자체가 허물어져 내라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랑? 아니면 단순한 착각? 지연은 여전히 당당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남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진짜 아내처럼. 오후 늦게 딸 수정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35세의 수정은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다. 그런데 상주석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당황했다. 수정의 눈에는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은주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30년간 지켜온 가족의 체면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상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지연은 자신이 가져온 꽃다발을 영정사진 앞에 놓았고 심지어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까지 받았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거리로 소비했다. 은주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이 볼까봐, 더 큰 구경거리가 될까봐.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은주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30년 전부터 김은주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김민호 씨 부인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다른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은주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였을까,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각성이었을까? 30년간 잠들어 있던 김은주가 깨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3시, 은주는 잠들 수 없었다. 지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 당당함, 그 완벽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이, 30년간 자신이 모르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들이.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그의 개인 공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숨겨져 있던 또 다른 휴대폰을. 휴대폰을 켜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모두 지연과 주고받은 것들이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집에 가면 또 연기를 해야 하는구나.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어. 은주의 손이 떨렸다. 연기.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에게는 연기였단 말인가. 더 끔찍한 것은 날짜였다. 이 메시지들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기는 은주가 시어머니 간병으로 가장 힘들어했던 때였다. 남편은 그때 자신을 위로해 준다며 자주 늦게 들어왔었다. 야근 때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주는 더 깊이 파헤쳤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심지어 그가 숨겨둔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다. 지연을 위한 별도 계좌, 그녀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 심지어 이혼 변호사와 상담한 기록까지. 남편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은주를 버리고 지연과 새 출발을 하려고. 그 순간 은주의 마음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분노였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은주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인 척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세 왔다. 무슨 일이야? 걱정돼. 그 다정한 말투가 은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지연이 지정한 카페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카페, 남편과 지연이 자주 만났던 그곳. 은주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고 갔다. 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지연은 이미 와 있었다. 여전히 완벽했다.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그리고 적당한 화장. 하지만 은주가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주는 지연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특히 남편이 보낸 메시지를 보자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30년간 저를 속였군요. 둘 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신도 속았다는 거예요. 은주는 이혼 변호사 상담 기록을 내밀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문의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이혼하는 방법, 부인이 재산을 요구할 경우 대응책,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여자와의 결혼 후 재산 보호 방안이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은주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저한테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이혼 후에도 당신과 오래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지연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니. 그녀가 보여준 당당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30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더니 진실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때 카페 안으로 남편의 직장 동료가 들어왔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부장님이 정말 사랑하는 건 지연 씨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은주와 지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은주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정말로 우리 남편이 지연 씨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혼 상담 기록을 보여줬다. 동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제야 그도 진실을 깨달았다. 아, 이런. 부장님이 그런 분이었나요? 동료는 진심으로 충격받은 듯 했다. 저희도 몰랐어요. 정말로 지연 씨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연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을. 남편은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했다.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랑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은주를 보며 말했다. 저도 당한 거였네요. 은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연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동병상련의 감정도 들었다. 하지만 30년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면서 은주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하겠다고. 죽은 남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복수.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복수. 하지만 은주는 아직 몰랐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뒤바뀌리라는 것을. 진짜 아내는 누구인가 마이너스 챕터 4. 통쾌한 복수의 시작.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컴퓨터, 서재의 모든 서류, 심지어 은밀하게 숨겨둔 안전 금고까지. 30년간 좋은 아내로 살며 건드리지 않았던 모든 영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충격적인 진실을. 남편에게는 지연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20대 인턴 사원, 골프장 캐디, 심지어 딸 수정의 대학교 후배까지. 체계적이고 치밀했다.
각각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다른 명목으로 선물을 사주고 다른 거짓말로 시간을 만들어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편이 작성한 여자 관리 파일이었다. 엑셀 파일에 각 여자들의 취향, 약점, 조종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연의 경우 외로움을 이용, 결혼 약속으로 조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주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용, 순종적 성격 활용이라고 되어 있었다. 은주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력감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뒤따랐다. 남편이 30년간 자신을 속인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복수를 계획할 차례였다. 다음 날 은주는 지연에게 연락했다. 둘이 만나야 한다고. 지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카페에서 만난 지연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제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 같았다. 은주는 남편의 여자 관리 파일을 지연에게 보여줬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빼곡히 적혀 있는 그 파일을. 지연은 경악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모두 당한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은주는 지연에게 제안했다. 함께 복수하자고. 죽은 남편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복수. 다른 여자들에게 경고하고 남편 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여자들을 우롱하지 못하게 하는 복수. 지연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깨달으면서 분노가 치솟았다. 결국 은주의 제안에 동의했다. 두 여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남편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20대 인턴 사원을 만나자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만 특별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 명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골프장 캐디는 더욱 처참했다. 남편이 이혼하면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 때문에 다른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상태였다. 딸 수정의 대학교 후배는 가장 어린 피해자였다. 겨우 23세였다. 남편이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접근해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여자가 된 것 같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은주는 이 모든 여자를 모았다. 그리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방식으로 먼저 남편의 회사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회사 내 성희롱, 직권 남용, 심지어 회사 돈으로 여자들에게 선물을 산 것까지.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회사 이미지를 위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다음은 남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었다. 은주는 그들 모두에게 남편의 여자 관리 파일을 보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그리고 자신들도 공모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가장 통쾌한 순간은 남편의 장례식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리는 추도식으로. 은주와 지연 그리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나섰다. 추도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호기심 반, 동정 반으로. 하지만 은주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은주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말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을 쏟아내며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충격받았다. 이런 추도식은 처음이었다. 지연도 나섰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진짜 적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증언했다.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나왔다. 은주가 준비한 영상이었다. 남편이 각 여자에게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 똑같은 약속들, 똑같은 거짓말들을 편집한 영상. 모든 사람이 남편의 진면목을 똑똑히 봤다. 영상이 끝나자 추도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서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주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박수였다. 용기를 냈다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렸다는 것에 대한. 하지만 은주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남편 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복수가. 추도식 이후 일주일. 은주의 복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급력을 보였다. 남편의 회사는 완전히 뒤집혔다.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회사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다른 관리직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통쾌한 것은 남편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반응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남편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 누군가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은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남편도 의심스럽다며 조사 방법을 물어왔다. 은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다. 진짜 피해자들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카페에는 하루 만에 수백 명이 가입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었다. 남편의 불륜, 가스라이팅, 경제적 착취.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끔찍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지연도 카페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자신도 피해자였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다른 여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딸 수정이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용기에 감탄하게 되었다. 수정은 어머니를 도와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복수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남편의 가족들이 반발했다. 시어머니는 은주를 원망했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옳냐며 울부짖었다. 시누이들도 가족의 체면이 망가졌다며 은주를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의 이중적 반응이었다. 일부는 은주의 용기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비난했다. 죽은 남편을 그렇게 욕할 필요가 있냐? 가족 망신을 주면서까지 할 일이냐? 라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잔혹했다. 익명의 악플러들이 은주를 공격했다. 꼰대 아줌마 관심종자, 남편 잘못 만나서 화풀이하는 여자라는 식으로. 심지어 은주의 외모나 나이를 조롱하는 댓글들도 쏟아졌다. 은주는 흔들렸다.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밤마다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자신도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온라인 카페의 여성들이 은주를 지탱해 주었다. 자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자신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심지어 10대 딸을 둔 어머니는 은주 덕분에 딸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남편의 20대 인턴 사원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도움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강력했다. 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3개월 후 은주의 복수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 남편의 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강화했다. 다른 회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은주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방송되었고 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법적 성과가 컸다. 은주는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돈으로 피해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은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이었다. 30년간 김민호의 아내로만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김은주로 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선택으로. 지영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다. 처음에는 적대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둘 다 같은 상처를 입었고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지연은 은주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은주도 지연을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다. 딸 수정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수정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성장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롤모델이라고 부르며 자신도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은주는 거울 앞에 서 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웃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은주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라고. 58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김은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 둘째,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여성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5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봬요.